뉴진스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채널이 9월 10일 날 최초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공교로운 사실은 해당 채널의 아이디가 NWJNS0911입니다. 이 0911이 무슨 뜻이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에 최후 통첩을 한 지 이미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진 대표를 어도오 대표로 다시 돌려달라. 멤버들이 25일까지 기한을 줬기 때문에 D-Day까지는 단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 한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KBS의 미진 대표의 입장과 관련한 기사 삭제건인데요. 이 기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지 이틀 뒤인 9월 13일 오후 5시 40분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당 기사가 돌연 삭제가 됐는데요. 먼저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 뉴진스 멤버들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미진 전 대표 측은 안 하는 게 좋겠다며 말렸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민 대표 해임 직후 뉴진스 멤버들이 스케줄이 비는 날 기자회견을 열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지만 말렸다라는 겁니다. 민 대표 측은 전속계약 위반 등의 위험이 있고 오해 소지가 있어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봤지만 멤버들이 단호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본인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판단 하에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왜 놀랍느냐?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기사가 단독 기사이기도 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미진 대표의 입장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기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KBS가 어떤 곳이냐? 미진 대표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곳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사 내용의 구체성입니다. 미진 대표 본인이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가 아니고서는 확인해 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민 전 대표의 입장 그리고 의중까지 모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미진 대표와 관련해서 소통이 되는 곳은 총 3곳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진 대표 본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진 대표의 변호사, 즉 세종의 변호사입니다. 세 번째는 세종의 언론 홍보 대행사인 마콜 측입니다. KBS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민 전 대표 측이라고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뜻 자체가 공신력을 가진 측근이 그렇게 밝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과정들입니다. 저는 앞선 방송을 통해서 멤버들이 이번 라이브를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주장은 이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KBS의 기사에 따르면 멤버들은 미진 대표의 해임 직후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다라는 겁니다. 자, 미진 대표는 지난 8월 27일 날 어도오 이사회를 통해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임 직후라는 단서를 통해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무려 16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미진 전 대표가 멤버들의 기자회견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멤버들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감독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봤는데요. 굉장히 공교롭게도 뉴진스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채널이 9월 10일 날 최초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공교로운 사실은 해당 채널의 아이디가 NWJNS0911입니다. 이 0911이 무슨 뜻이냐?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날 자체가 9월 11일입니다. 이 내용으로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멤버들은 라이브 방송 D-Day로 9월 11일로 잡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이 아이디 자체가 0911입니다. 두 번째는 채널 생성일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멤버들은 채널 생성 이후 인증을 받고 라이브 방송에 필요한 24시간이라는 조건까지 모두 사전에 파악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D-Day 하루 전날 0911이라는 아이디까지 생성을 해가면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종합해서 보면 뉴진스 멤버들은 라이브 방송 하루 전에 해당 채널을 생성을 했고 유튜브 스트리밍을 위한 24시간의 인증 시간을 거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라이브 방송 직후 관련 채널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어로 번역된 라이브 방송이 타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짜임새 있게 흐름이 이어졌다. 여러 가지 면에서 8월 27일 민희진 대표의 해임 이후 9월 11일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까지 제3자의 도움과 개입까지 받아가면서 철저하게 라이브 방송이 진행됐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어도어 임직원들을 비롯한 하이브의 그 어떠한 관계자도 뉴진스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는 점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멤버들은 믿을 수 있는 감독님을 통해서 사전에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고 민희진 대표에게까지 사전에 통보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KBS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여기서 민희진 전 대표가 사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한들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 상법 제411조 2항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399조에서는 회사에 대한 책임 조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를 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가 멤버들에게 사전에 기자회견 등을 하겠다는 통보를 사전에 받고도 어도어나 하이브 측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사내 이사로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특히나 KBS 기사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 역시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위반에 위험이 있다라고 만류를 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희진 전 대표 역시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 등이 문제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문제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 이사로서 보고 의무에만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에 체결된 주주 간의 계약 문제건입니다. 아니 굉장히 의아한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밝힌 시점은 민희진 대표가 해임을 당한 직후인 8월 27일 이후입니다. 하이브는 이미 주주 간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 민희진 전 대표에게 통보를 하고 관련 내용이 실효가 됐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대체 무슨 문제냐? 이미 해지됐다고 밝히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왜냐?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고 이 계약 해지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일방적인 통보일 뿐 주주 간의 계약 자체는 실효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대로 주주 간의 계약이 실효하고 유지가 되고 있다면 하이브와 주주 간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보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주 간의 계약에 대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을 직접 해놓고도 상당히 의아한 내용인데 특히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건의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유사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KBS의 기사가 존속했다면 실질적으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 간의 계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KBS에서 돌연 해당 기사를 삭제를 했다는 겁니다. KBS는 공영매체입니다. 더욱이 기사 삭제 자체가 굉장히 KBS 내에서는 드물게 일어나는 일인데다가 기사가 삭제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고지했던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KBS에서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관련 기사가 돌연 삭제됐다? 더욱더 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KBS에서 얼마나 기사 삭제를 안 해주냐? 그 케이스를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에 벌어졌던 연예계의 비극 고 이선균 씨의 사태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KBS에서는 이선균 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녹취를 단독 입수해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선균 씨의 사망 이후 KBS에 관련 기사를 삭제해달라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KBS를 방문해서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배우 이선균 씨의 사생활을 공개한 기사를 삭제하라라는 성명서까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당시에도 다각적인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내용을 최대한 절제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사 삭제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했던 KBS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민희진 대표의 기사의 건의 경우에는 기사 삭제와 함께 관련 내용을 다뤘던 유튜브 동영상까지 모두 내렸습니다.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사 삭제의 배경에 대해서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KBS의 기사 내용이 민희진 전 대표 측에서 나온 내용이 맞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뉴진스 팬클럽이라고 불리는 버니지에서는 국회에 뉴진스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라는 촉구 메일 보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낸 내용 가운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많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향후 따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이었는데요. 1번 하이브와 소스뮤직과 디스패치 유착을 통한 뉴진스 멤버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디스패치는 2024년 7월 23일 심지어 뉴진스 데뷔 2주년인 7월 22일 다음날 단독 기사를 보도하면서 연습생 기간 당시 모두 미성년자였음, 다소 선정적인 춤을 연습하고 평가받는 영상을 유출하고 의료 기록까지 유출을 했습니다.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민감한 영상과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라는 것이 이 버니즈들의 주장이었는데요. 이 내용들이 얼마나 황당한가. 첫 번째로는 2주년이 되는 시기와 디스패치 기사가 나온 시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더욱이 당일도 아닌 그 다음날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루 뒤는 안 되고 일주일 뒤는 됩니까? 두 번째는 디스패치 기사를 통해서 공개된 영상 자체가 뉴진스 멤버들 가운데 소스뮤직을 통해서 발탁이 됐던 멤버들의 연습생 영상이 담긴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대체 왜 공개가 됐느냐? 미희진 대표가 먼저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본인의 손을 통해서 발탁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해당 자료가 공개된 것인데요. 사실 이와 같은 연습생 영상은 뉴진스만이 문제가 되는 굉장히 의아한 상황입니다. 블랙핑크, 소녀시대, 인기 아이돌 그룹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연습생 영상이 공개된 케이스가 굉장히 흔합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에서 연습생 아이돌 영상만 쳐도 수백 건이 넘는 영상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유독 뉴진스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해당 영상은 멤버들이 그 어떠한 노출도 없이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뉴진스 멤버들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을 입힐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선정적인 춤을 연습하고 평가받는 영상이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두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 뉴진스 멤버들의 경우에는 데뷔 직후부터 소위 말하는 선정성 논란에 휘말렸던 걸그룹입니다. 당시 중학생인 멤버에게 노출이 있는 굉장히 타이트한 튜브톱 의상을 입히고 굉장히 격하게 춤을 추게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PIMP 논란, 쿠키 논란 등 여러가지 성적인 논란에 휘말리면서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버니즈의 주장대로라면 미희진 대표 시절에 선정성 논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춤을 춘 모습은 미성년자이고 또한 선정적인 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아이돌들의 연습생 영상이 공개가 되고 있는 데다가 해당 영상이 뉴진스 멤버들에게 딱히 타격을 입힌다고 보기도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해당 운동을 벌이고 있는 버니즈들은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들의 의료 기록까지 유출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런데 어디서도 의료 기록을 유출했다라는 내용이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주장할 수 있는 건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마시 다니엘 양은 운동 중 어깨 근육, 골반 인대 부상이 있어서 안무 휴식 중에 있습니다. 김민지 양은 발바닥 부상으로 인해 힐 안무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런데 미희진 대표 시절에 멤버들의 이와 같은 건강상의 내용을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내용이 의료기록 유출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치명적인 의료기록 유출이 있는 것인지 버니즈에서 직접 한번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행동들에 나서는 이들이 과연 진정한 뉴진스의 팬들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왜냐? 진짜 뉴진스를 지키는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른들의 싸움 아닙니까? 미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싸움, 그 어떠한 편도 들지 않고 그냥 관련 내용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승자와 손을 잡아서 뉴진스 활동에 나선다면 그 어떠한 이미지 타격도 입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돌 그룹의 팬덤이 한 특정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케이스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봅니다. 정말 순수하게 팬덤 집단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누군가의 발언으로 인해서 아일리카와 르세라핌이 극심한 고통을 받을 때는 방광과 외면을 하더니 본인들에게 벌어진 일반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서 본인들이 피해자가 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이 정말 뉴진스를 지키기 위한 길입니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